또 다른 분들 오신 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명 사모님은 어떻게 상담 활동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너무, 여기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확인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다고 자꾸 음,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하라고. 네. 두드러지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게 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김원선 네, 상담사님하고 이렇게 음악 세션 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뭐 음악을 이렇게 주면서 들어보라 그래서 뭐 밋밋하고, 네, 아니, 뭐야, 그랬는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세션을 하는데, 네. 그게 거기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또, 이렇게 음, 있다가도. 네, 그래, 맞아. 내가 왜 그랬지? 계속 이게 이렇게 해서, 음, 그때 내가 상황을 잘 못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이거 세미나 하면서 하나보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네. 거저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거저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게 정말 거저 나오기는 해요. 별, 별게 아닌 걸로 알았는데, 네. 별거예요, 아, 별거. 별거예요. 별거. 네. 네. 잘 그래서 제가 봐주신 좀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은 진짜 한마디 한마디 놓칠 게 없는데, 네. 근데 이제는, 세미나나 강의도 그렇구나. 강의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지루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2의 4를 다 들었어요. 어, 2의 4까지. 네네.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강의를 다 놓쳤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강의 들으실 때 어려우세요? 아니면 쉬우세요? 너무 쉬운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온라인 강의에서?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쉽다, 뭐 맨날 했던 소리,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을 음, 했고, 네. 또 이렇게 쉽다는 느낌을 받았고, 좀 음,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음, 순간부터 내가 다 놓치고 있으면서 음, 쉽다고 생각하고 음, 그랬구나. 그래서 음, 이것도 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다시 듣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듣게 될 일이 많고, 네, 뭐,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강의가 딱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들로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왜 요걸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럼 나가지 않은 거고, 그럼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쉽게 느끼는 분은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서 쉽게 느끼는 거고, 어렵게 느끼는 분은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렇게 도약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요.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고, 쉽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강의를 준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면서 알게 돼요. 여기서 이게 제가 모든 걸 다 이제 쓰고 기록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세대 상담했고 오늘은 전도법 했고 또 그제는 또 실습하고 이게 막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쉬운 얘기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이제 회귀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할.
저처럼 안 할 수 있는, 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강사죠. 그래서 우리 중에 최은명 사모님 같은 이런 좋은 강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뛰었다가 돌아왔다가 이거랑 이거랑 또 연결했다가 막 그러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연구하는 데는 좋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강의하면 할수록 새로운 걸 배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집에 와서 적어요. 제가 강의한 거를. 새로 또 정리해요. 준비한 걸 정리하고 강의한 걸 또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담한 걸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많이 쌓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이렇게 막 뭉치면은 뭐가 하나 또 딱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과목 만들고 새로운 시도하고 이제 이러는 거라 저는 그냥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것도 많고 뭐 절차도 있고 뭐 생각할 게 많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이제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는 좀 이제 다른 강사들이 배치를 해서 저만 계속 보니까 101부터 605까지 다 저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이 계속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쓸모 있는 거니까 쓸모 있다는 의미로 사골 우리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은혜 권사님 상담 활동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상담 활동 하셨어요? 상담 활동 지금 한 번 받았거든요. 네. 예, 한 상담 번 받아보셨어요? 받았는데, 네? 상담을 받아보신 거죠? 예, 예, 인턴 상담. 네. 예, 예, 예. 어떠셨어요? 그 상담을 받으면서 어, 이제 뭐를 느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성격이나 드러나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거를 그냥 일상으로 당연하다고, 아니, 내 성격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성격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 자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는 거 보면, 아유, 쟤는 원래 성격이 저래, 막, 저런 말을 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네. 그냥 원래, 그냥 그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네. 지금은 그냥 그래가 아니라 왜 그게 어디서 왔고 왜 저러고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네. 이제 누가 그래서 아우 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왜 저러는지 몰라 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네. 근데 그때는 그거를 그래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제가 상담을 한번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어. 그거를 제가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상담을 네. 하고 난 결과죠. 네. 이제 네. 궁금한 크게 그것들이 와닿지 않았는데 네. 제가 상담을 한번 받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네. 상대방을 욕하던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던 부분들을 네. 제가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맙다고. 네.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대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담의 그런 의력이라 그러나? 그렇죠. 그런 거라고 네. 제가 한 번 받았는데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보다도 사실 공부는 기초고, 저희가 강의 듣는 거는 거기에 이제 베이스인데, 거기에 제가 상담을 받아버리니까, 그 베이스가 이제 완전히 증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자가 돼버리니까, 제가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정말 지금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뭐 써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이게 혼동이 오고, 이게 여기에 적절한 말인지, 그것조차도 아직도 분별은 잘 안 되지만, 제가 상담을 한번 받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욕구라든가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효과가 크고, 또 이제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렇게 그 아는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면 대화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고 또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이제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배우고 계시는 거고 그걸 이제 앞으로 누구랑 같이 해보셔야 되냐면은 가족들과 하셔야 돼요. 가족들. 가족들과 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은연중에 그런 지혜를 배워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러면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이게 삶의 지혜로 우리 속에서 강의예요. 이건 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이걸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갈 때는 그게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 걸. 그런 건 어디서 배우냐고. 그냥 지혜롭다, 이러고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저보고 네. 이렇게 상담사가 되면 자기를 1번으로 그냥 뭐 큰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 상대방 그걸 엄청 크게 느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도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이제 그 시부모하고 갈등 때문에 사모님이 상담을 받아보라 그랬나 봐요. 네. 예, 그 권사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라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내가 상담받을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자꾸 상담을 받으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죠. 자기 감정이라든가 욕구 같은 거를 못 봐놓으니까 상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감정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그래서 아, 내가 시어머니랑 갈등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유익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본으로 상담받고 싶다고. 네, 그렇게 네. 얘기해줘서 네,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놀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번 주에는 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상담에 대해서. 네, 네. 아주 잘 적용하셨고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항상 상담을 배워보면 눈을 떠요.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전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새로운 눈이 생겨요. 그래서 종종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두드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죠. 시각장애인들. 근데 그런 분들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가 톡톡톡톡 두드리고 갈 거를 인도함을 받아서 다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상담을 배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고, 상담을 안 배우면 눈이 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진로 상담을 배우고 하는 사람과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차도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차도가 펼쳐지는 곳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길로 막 들어가는 거고. 특히 뭐 이제 연애나 혹은 결혼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막 그냥 겁없이 막 가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배우는 것의 활용도는 무궁무진,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걸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은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상담의 효과를 계속 누리실 수가 있겠어요. 뭐, 무한하죠. 무한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잘 배우세요. 그게 권사님에게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으니까 계속 잘 배워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잘 켜주셨네요. 김영숙 강도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한 말씀 해주세요. 김영숙 강도사님. 지금, 소거가 돼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좋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여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회가 생기고, 가슴이 뛰고 좋아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쓰신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거를 진도는 많이 나가지는 못했는데, 네, 역동성까지 지금 과제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거에 성도도 상담을 만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엉터리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네, 또 성경 말씀 적용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담법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잘 배워가지고 적용하면 영혼들이 변화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생기면서 저도 역동이 막 일어나면서 네, 네, 저도 적용을 해보고 저도 상담을 받으면 좋겠다. 이제 막 이런 막 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네, 네, 너무 잘 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네. 그 체계를 잘 이해하셨네요. 딱 이렇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완전히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네, 네. 맛있는 음식을 딱 차리고 또 삶의 지혜를 할 수 네. 있으니까 잘 배우셔서 또 네. 상담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상담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너무 필요하고 네. 다들 배우고 나면 이걸 왜 내가 인제 배웠을까 해요. 좀만 더 빨리 배웠으면.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걸 왜 배웠을까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배우기 전에는 몰랐다가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남편을 바꿨었을 텐데 좀 더 빨리 바꿨을 텐데 인제야 바꾸네. 혹은 내가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인제서야 이해하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내 자신을 다 후회해요. 그만큼 중요한 원리니까 또 성경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잘 배우시고 또 하는 과정은 또 좋은 것과는 또 별개로 힘들거든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 초기에는 진짜 힘들고 지금은 많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잘 받으셔서 이제 요 과정을 잘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김은숙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은숙 집사님, 한 주간, 배움의 활동이 어떠셨어요? 상담, 학습 활동이. 마음이 좀 분주해가지고요. 네, 네, 그럴 수도 열심히 여기 있죠. 올인을 못하고 있어서, 네, 네. 예, 그렇긴 한데요. 제가 찾던, 오랫동안 찾던 마지막 그 종착지라는 확신은 제가, 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네. 몇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생활을 좀 심플하게, 좀 정리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이번 주에 다운로드 받은 건 한 2개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정말 그 소속 상담, 굉장히 이론이 굉장히 많은 그 소속 상담에 비해서 그냥 절대 캐논인 그 성경 하나의 원리로만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굉장히 깊다. 좁고 깊다. 그렇지만 정확하다. 제가 그 MDB 쪽에 가서 성장하면서 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때까지 흥미를 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삶의 실천신앙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센터에서 임상을 하면서, 사람한테 좀 많이 질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이쪽을 좀 떠날까. 그래서 그러면서 좀 현실적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사업을 하려고 또 구상도 했다가 이제 여기를, 다시 들어온 건데, 늘 이제,
그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목요일날 목사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 어길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일주일 내내 생각이 됐고요. 좀 그 자녀들의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이게 좀 해결이 되면 제가 상담에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늘 내면의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꼭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또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요.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산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면 밑에 이렇게 일반 상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일반 상담 베이스가 갖춰지고 그래서 횃불에서 중간에 이렇게 중간 사다리에 횃불에서 기독교 상담, 통합주의 상담이죠. 여기에 제가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이제 그 부분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된 상태예요. 네. 그것도 너무 잘 됐네요. 배웠지만 이거를 지우기를 지워야 되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지우실 필요는 없고 그 위에 더 나아가시면 돼요. 위로 이렇게 구조를 잘 형상화하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시면 되지 이걸 밑에 걸 지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다 쓸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정이 성경에 기반한 거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됐는가 이런 생각은 이건 되게 깊은 얘기거든요. 하와의 마음의 변화 그게 어떤 의미로 그걸 했는지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시니까 보기 좋았다는 거를 뭐 미소로 알겠어요. 표정으로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탐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유혹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이 생겨서 행동을 했는데 성경은 이런 마음의 얘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속마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성역 상담은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본질 속에 있는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 심리 상담하고는 이게 달라요. 심리 상담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드러난 것만 따지지, 살았던 것만 따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룬다고. 그래서 성역 상담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고도의 그런 이제 상담적인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도 이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 젊은 사람이 배우면 좋을 텐데 똑똑한 사람이 배우면 좋을 텐데 혹은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배우면 좋을 텐데 돈 많은 사람이 배우면 좋을 텐데 또 뭐 막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아니 나이 많고 혹은 몸도 안 좋고 혹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걸 배울까?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가르쳐 봤지만 자기의가 강해서 못 배워요. 자기 똑똑함과 자기 젊음과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 상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지를 않아요. 뭐 배우면 감사하지만 안 배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뭐가 없고 부족하고 좀 늦고 이런 사람이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성역 상담을 정말 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가르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신다면 배우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따라오래도 싫다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역 상담이 또 뭐 사실은 좀 진로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장 나타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혹은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계속 배워보세요. 그 다음에 그걸 배울 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 또 도움을 간구하세요. 저도 이거 성형상담 처음 배울 때 저도 돈이 없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노트북을 팔아서 학비를 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노트북을 팔아서 노트북을 팔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학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내용이 또 어려운데 형편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노트북을 팔아서 정말 나중에는 노트북을 팔아서 배울 수 있게 됐죠. 제 아내가 당신 노트북을 팔아서 이걸 배워 그렇게 저한테 강권을 해줘서 제가 노트북을 팔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막 종이로 써가면서 노트북이 없는데 종이로 써가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나중엔 다시 노트북도 사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뭐도 되고 이게 성역 상담이 단순히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복이 돼요. 그걸 하는 게 복이 돼요. 나중에 이제 배워보시면은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걸 배워서 내가 참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거 안 배웠으면은 그런 결정 못 내렸을 텐데 이거 배워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게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을 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분들은 우리 상담사들이라서 이제 또 우리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질문 답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이제 주어진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이번 한 주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모였다가 이번 주에 다시 모였는데 뭐 궁금한 거 혹은 질문하고 싶으신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자유 주제, 자유 질문 답변입니다. 뭐든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특별히 그런 질문 답변 없으면 제가 준비한 걸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룰 내용은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질문 답변란에 혹시 나중에라도 주중에라도 이건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 사이트에 강의 신청 밑에 질문 답변란이 있죠. 그래서 질문 답변란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고 그때 못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질문은 뭐가 있냐면은 상담훈련법에서 각 단계별 주제 선택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상담훈련법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상담훈련법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미리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상담훈련법은 이제 일반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교사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자가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상담자 프로그램이 있고 상담문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교육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교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상담훈련법으로 모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성도들한테 그냥 일반 성도들한테 뭐 부모나 혹은 자녀를 위한
상담을 좀 할 수 있게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제시해서 이제 그걸로 과목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교사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사 상담 프로그램은 뭘로 가고 있냐면 교사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또 교사들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 프로그램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 속에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 다 공부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상담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상담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자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전체의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잘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담자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이게 실제 그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게 돼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도 더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상담자 프로그램의 차트이고, 그 다음에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돼요. 1단계는 영역을 살펴보는데, 영역, 질문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6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서 상담자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상담자 프로그램에서 주제를 하나하나씩 정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들은 나중에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찾고, 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혹은 제일 힘든 게 뭔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3급 상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올리죠. 잠깐만요. 자, 일단은 전체 음소거를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이제 그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처음에 뭘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영역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영역인가? 개인의 영역인가? 가정의 영역인가? 교회의 영역인가? 학교, 직장, 사회, 어떤 영역인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해당되는 거를 다 골라야 돼요. 다 고르든지 아니면 최소한 2개 이상은 골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민하는. 예를 들면 개인의 문제가 있다. 그럼 개인,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다. 교회. 둘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이제 상담에서 들어갈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결과로 저는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저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하고 개인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2개를 찾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없애는 거죠. 반대로 더 많이 찾았다 하더라도 찾아보니까 문제가 뭐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 자신, 내 개인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상담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어디를 들어갈 건가를 결정을 해요.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가정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교회로 들어갈 건지. 그래서 그 안으로 계속 들고 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파요. 근데 개인으로 들고 파거나 아니면은 가정으로 들고 파거나 교회로 들고 파거나 결국은 한 군데서 다 만나요. 어차피 만나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바라는 욕구가 뭔가라는 걸 찾거든요.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은 어차피 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렇게 나왔던 거라, 들어갈 때는 좀 색달라 보이지만, 어, 들어갈 때는 좀 색달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다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지 않고 이걸 합니다. 라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처음부터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에 이렇게 못해요. 상담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고급 기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2급 이상에서만 가르치고 그거는 또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10개면 10개 다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음, 저처럼 되기를 바라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른 거는 다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이걸 잘해야 그 다음에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네 개도 하지 이걸 못하는 한 두 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려면 요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나갈 때 어떤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을 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 6가지 주제를 피상에 다 설명해 주기보다는 피상에 느끼는 주제 2개를 골라 어디에 가까운 것을 묻는 편인데 2개를 골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 더 가까운 건가 아니면 6가지를 다 불러주고 상담자가 선택해야 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되고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쭉 그 사람은 영역별로 문제를 구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되죠. 처음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 이거는 상담자가 구분하는 거죠. 상담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으시네요.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프고요, 불안하고요, 막 심장이 뛰고요. 아,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시군요. 내 몸이 안 좋은 거랑 그게 근데 사실은 우리 딸이 걱정을 만들어줘서요, 걱정하게 했어요.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이제 얘기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 문제 중에 가정 문제 때문에 개인의 상태가 어려움이 왔고, 그리고 개인의 상태의 근원에는 가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개인의 문제를 다루시겠어요? 아니면은 가정 문제를 다루시겠어요?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가정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가정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개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거고 뭔가 얘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주제가 밑으로 계속 발전해서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못 들어가요. 상태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대로 가던 이대로 되던 하여튼 어느 부분은 이렇게 제외하고 진행하는 거, 제외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영역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난감해요.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지도해 보면서 이걸 한 번에 잘하는 분들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들 어려워요. 이걸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이런 상황들을. 자, 그래서 뭐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이대로 하면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고수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부분에서 이걸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이게 단계가 진행된다는 게 뭐 표현상으로는 뭐 상담 단계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원리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깊이 들어가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완전히 이게 방향 주제가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하는. 제가 꼭 이 얘기만 할게요 할 때 우리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이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주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 결국은 뭐에 걸리냐면 그 사람 나름의 회피에 걸리는 그 사람 나름의 그런 어떤 더 이상 이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상담자에게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욕구의 변화, 이 욕구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워진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다양한 그런 결실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여기 초반부에서 계속 이렇게 헛바퀴 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안 생기는 계속 쌀만 씻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하는데 쌀 씻었는데 또 쌀 씻어. 쌀 씻고 얹어야 되잖아. 밥을 하려면. 근데 얹지 못하고 또 다시 또 새로 쌀을 또 부어. 새로 쌀 붓고 또 씻어. 그리고 씻은 다음에 이제 또 얹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쌀을 집어넣고 계속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아, 이 사람과 내가 다음번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아, 요거 나중에 요 얘기도 해야지. 요 얘기 끝난 다음에 요거 잊지 말고 요걸 또 해야지. 하면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상담이 이어져서 그다음에 이거 해서 요거 하나 변화시키고 요거 해서 이거 변화시키고 요거 해서 이거 변화시키고 그러면 상담이 이어지니까 차례대로 해서 다 좋은 변화를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얘기할 때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변화가 안 되고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또 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팠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래서 이걸 또 좀 팠더니 그 다음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상담자가 이 문제랑 이 문제랑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또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멍만 파고 이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고 상담자도 지치고 해상담자도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중단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진행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상담훈련법에서 중요한 원리였고요.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들었으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혹시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상담훈련법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강의 이제 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걸 또 반복한 것 뿐이니까 강의 안에 들어가서 요번에 이제 청강 제도로 내가 이번 학기에 듣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요 상단에 결제를 누르면 결제란이 뜨면서 그러면서 가입하기 누르면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멤버십 그 해당 과목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허락을 해놨고 가격도 줄였고 그러니까 이전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원하시면 좀 더 추가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곰캠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이제 점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받아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곰캠을 언제 사용하냐면 자격 활동 중에 곰 리코더, 곰캠 이런 링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습하면서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공부한 것을 또 이렇게 알리고 강사로서 활동하고자 할 때 혹은 또 자기가 뭔가 이제 연구할 때 학생 연구실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뭐 발표를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타내야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또 유튜브를 만들거나, 혹은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할 때, 그때 곰캠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곰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곰캠이 있고, 그러니까, 곰캠이라는 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냥 제일 편리한 용도로서 곰캠을 쓰고 있으니까 곰캠을 배워두면 나중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곰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윈도우즈로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설치한 것은 이제 화면을 바꿔서 윈도우로 왔어요. 윈도우에서 곰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곰캠을 열면 화면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T를 같이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볼 수가 있겠어요. 무료 소프트웨어는 좀 제한이 있는데 뭐 제한을 감수해도 뭐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강의용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강의용으로 강의를 눌러서 웹캠이 있으면은 웹캠을 넣고 마이크 있으면은 마이크 넣고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 파일 열기 해가지고 슬라이드 파일을 열어서 그래서 지금 개론 과목 PPT 만든 거 이걸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이제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이걸 딱 누르기 시작하면 마이크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 이제 웹캠이 나오게 돼 있는데 웹캠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시작 녹화 시작 해서 녹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요. 여기다 뭐 필기도구도 써서 뭐 다양하게 필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줄여서 줄일 것 줄이고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 누르면 되겠어요. 화면이 지금 웹캠 설정이 안 돼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시고 웹캠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걸 하면서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봄캠 활동하면서 얼굴하고 이거 화면 PPT하고 3대7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못했어요. 어떻게 3대7로 하는지. 그 사이즈 설정하는 걸 못하셨군요. 예. 그러면은 웹캠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웹캠이 어떻게 설정하지? 그러니까 화면을 누르면은 이거 화면을 배우로 하는 걸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강의만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없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어떤, 어, 요 화면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해상도, 비디오, 오디오, 원본 프레임, 원본 크기, 해상도는 높이고, 그 다음에 배속은 하는데, 이 화면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웹캠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 편집하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였군요. 사이즈 조절하는 처음에 3대7 배우를 어떻게 했는지, 예. 네. 방에 놓고 이미지. 이거요. 예. 이게 하면서 이렇게 3대7을 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전체 그 PPT로 해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설정에서 가봐야 되겠네요. 설정. 설정에 가보면 녹화를 할 때 분할 저장, 그리고 장치, 비디오 설정, 크기를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녹화를 할 때. 원본 크기 말고 여기서 720 수준으로 그러면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녹화를 하고 저장을 하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그러면 요거는 또, 이 곰캠 용도니까, 곰캠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네요. 좀 더 잘 좀 해보고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곰캠 그 사이즈 줄이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답변 시간에 오늘 우리가 2개, 곰캠 사용법, 그 다음에 주제 선택법, 2개 했고, 그 다음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또 링크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저는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또 맥을 쓰고 있어서, 맥에서는 또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곰캠을 주로 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추가로 얘기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방법론, 첫 번째 시간, 방법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